중앙값과 최빈값에 대해서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자, 중앙값이라는 것은요, 대표값 중에도 하나인데요. 자료의 별량을 작은 값부터 순서대로 나열을 해요. 그럴 때 중앙에 위치하는 값을 중앙값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볼게요. 자료를 우리가 별량을 하나하나씩 나열을 할 때 작은 값부터 순서대로 나열을 할 거거든요. 그럴 때 별량의 개수가 만약에 홀수잖아요. 그러면 중앙에 위치하는 하나의 값이 중앙값이 되는 게 너무 명확해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별량의 개수가 짝수예요. 그럼 중앙에 위치하는 값이 두 개잖아요. 그럼 그럴 때는요, 두 값의 평균이 중앙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값은 주어진 자료의 별량에, 즉 별량 중에서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 있는 값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 중에서 이제 1, 2, 3, 4, 5, 홀수네요. 그러면 당연히 3이 중앙값이 됩니다. 라는 것 알 수 있겠죠. 세 번째 값이니까. 근데 5, 2, 4, 6, 8, 이거 4개예요. 짝수네요. 그러면 우리가 순서대로 썼는데 이 4와 6의 가운데 있는, 즉 두 번째 우리가 세 번째 이 값 4와 6의 가운데 있는 값이 5가 중앙값이 됩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오, 이렇게 해서 중앙값이 나오는구나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번엔 최빈값입니다. 대표값 중에 또 하나입니다. 최빈값. 최빈값은 자료의 별량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별량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이 한 개 이상 있으면 그 값이 모두 최빈값이에요. 자, 자료를 볼게요. 1, 2, 3 이렇게 있어요. 그럼 2가 3번 있죠. 최빈값은 2가 됩니다. 자, 자료를 봤더니 1, 2, 3, 4 이런 건 어떻게 해요? 자, 2가 두 번, 3이 두 번 나왔거든요. 2와 3이 각각 두 번씩 가장 많이 나타내니까 최빈값은 2와 3입니다. 최빈값은 두 개 이상일 수도 있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자료의 특성상 우리가 적절한 대표값을 정하는 게 중요한데요. 자, 자료를 봤어요. 음료수의 판매량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별량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판매량을 봤더니 12개, 13개, 14개, 14개, 15개인데 125개 이렇게 있었어요. 어때요? 한교가 매우 크거나 매우 작은 값이 있는 자료는요. 평균을 구하는 것보다는요. 중앙값이 대표하는 값으로는 적절하겠다라는 게 우리가 그 선택으로 가는 게 맞겠죠. 그죠? 현명하겠죠? 자, 좋아하는 과목이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그렇죠. 수학, 영어, 국어, 사회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경우에 최빈값으로 체크가 됩니다. 즉, 숫자로 나타낼 수 없는 자료도 최빈값은 가능해요. 표현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 알 수 있고요. 신발 크기도 마찬가지예요. 235, 235, 235, 240, 240, 245, 250. 어때요? 235의 신발을 신는, 이 사이즈를 신는 사람들이 제일 많구나. 별량의 수가 많고 별량이 같은 값이 많은 자료다. 라고 했을 때 최빈값을 대표값으로 쓴다. 라는 것.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대표값, 그 중에서 중앙값과 최빈값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